사랑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모이라 TV. 안녕하세요. 내시랑의 모이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원조 교재와 슈가 베이비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일단 원조 교재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긴 한데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원조 교재란 나이 든 성인이 청소년에게 무언가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뭐 이런 걸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시작이 됐대.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윤락행위 이런 걸 좀 미화시키면서 원조해주면서 교제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했던 용어를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단지 이제 성행위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만을 통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행위에 국한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이 말 자체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대. 그 원조란 뜻이 솔직히 뭐야? 난 그냥 원조 교재를 한 단어로 듣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그냥 원조 교재다 이렇게 고유명사 같이 느껴졌는데, 교재는 알겠는데 그 원산지 할 때 원조 뭐 이런 거 아닌가? 도와줄 때. 아, support. 맞아. 그걸 원조 해준다 그래? 그치. 오. 후원할 때 원자 같은 한자를 쓰는 거지. 그리고 조는 도울 쪽이지. 줄다 한자구나. 아, 그래서 원조구나.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 후원 교재네, 후원 교재. 그치. 근데 이제 또 아무튼 이게 청소년들을 상대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단어보다는 뭐 그런 것도 했더라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이 단어를 대신할 만한 걸로 공모를 해가지고 청소년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뭐 선정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약간 또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 말이 길잖아, 단어가. 청소년 성매매 교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뭐가 길어지네. 그렇지. 서술형이 되잖아, 서술형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은 sugar baby. 이건 뭐야, 언니?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상대와의 어떤 데이트든 무언가의 대가로 또 큰 돈이나 선물을 받는 사람인데, 아, 여기에는 성행위는 없는 거야? 이 포함되는데 그것만에 국한되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왜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야.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주기적으로 만나서 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언가의 목적을 정해놓고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진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공식적인 뭐 행사나 모임에 동행해주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조건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일부에 이제 성행위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럼 그 차이는 성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조금 들어가는 거네.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원조 교재라고 표현하는 걸 미국에서는 슈가 베이비라고 표현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럼 결국 똑같은 건 거네. 거의 비슷한. 근데 이제 대상이 또 다른 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조 교재라고 하면 이게 청소년을 상대로 했을 때 많이 쓰이는 그거라면, 근데 슈가 베이비는 보면은 대다수가 대학생. 이 굉장히 많이 주류를 이루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인한테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아. 그곳에서도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방금 언니가 말한 그런 내용인 건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엄청난 게, 그러니까 2006년부터 시작돼서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하는 매칭 사이트가 있어. 미국에? 이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회원이 무려 135개국에 2천만 명의 회원이 있고, 그 회원 중에서 42%에 달하는 140만 명이 대학생이래.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이제 반대로 슈가 베이비가 있으면 이제 그 상대인 남자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슈가 데디라고 하는데, 이제 슈가 데디의 평균 연령이 38세. 나름 젊네, 생각외로. 그러니까 5, 60대. 20대하고 38세가 만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이니까 이제 더 먹은 사람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3억 원 정도 되는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린 친구들과 보통 이제 만날 때마다 또는 아예 계약으로 한 달에 한 번 월급식으로 뭐 이런 풋풋한 대학생을 만나면서 데이트하고 싶은 거구나. 그치. 유부남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편하게 데이트를 하고
뭐 거기서 더 나아가 뭐 성행위를 하든 그거는 얘네들의 그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걸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굉장히 이게 확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학비가 되게 비싼 나라들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는 이 학비가 해결이 안 되고 집세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심지어는 하버드생들까지도 이거를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 및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들 것 같아. 왜 성인 그치. 남녀잖아. 그치. 그리고 본인들이 합의하에. 그 오히려 반대로 남자와 여자가 반대로 반대로. 아줌마들이 어린. 어린 20대 똑똑한 남자들하고 대학생들. 만나면서 용돈 주고 그치. 그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한참 부잣집 사모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었대. 근데 이제 재밌는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강남 사모님은 그냥 즐기고 싶었을 뿐이야. 그 친구하고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겠지. 우리 남편이 맨날 바람 피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랬겠지. 내가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트루 러브라고 믿었었나 봐. 어머. 아주 결혼하자고 이 남자애가. 와우. 그래서 이 아줌마가 곤란해했다는. 이 아줌마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결혼할 생각은 없었던 거지. 그치. 그냥 인조이만 하고 싶어. 인조이만 하고 싶었던 거지, 돈 주고. 그러면 슈가베이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성인들이고 각자의 이제 니드에 맞춰서 상호 합의하에 만나고 뭐 성행위가 진행되든 그냥 데이트를 하든 돈이 오고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 원조 교제는 어린 학생들이잖아. 그치. 그 10대들 여기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의사 결정을 할 때 완벽한 뭔가 사고 능력이나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우리나라에서 처벌하고 있어. 잘못하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아니 더 세져야 더 되는 거 세져야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근데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성행위의 대가로 뭔가를 줘야 돼. 뭔가를 줘야지 처벌이 되는데 13세 미만의 아이하고는 대가를 주지 않았어도 처벌이 돼. 당연하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아동 성애자 뭐 이런 거 아니야? 13세 미만. 그거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처벌이 되지. 그래 13세 미만은 서로 동의하에 만약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강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13세 어린 미만이면은 성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모른다라고 초등학생이잖아. 그치.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지. 그치. 상상만 해도 그거는 정말 크게 형량을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아예 그냥 생각을 못 하게. 막 근데 그건 만약에 그러면 없겠어. 13세가 넘고 19세 이전의 그때는 미성년자잖아. 대가를 줘야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안 주면 처벌을 안 받는 거야? 대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산 게 아니니까 성을 산 게 아니니까 서로 사랑해서 했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유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서로 자유로운 의사로 그렇게 성관계를 맺은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가가 없을 때는 처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 왜 그런 사례들 가끔 있잖아. 뉴스에 나오는 게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진 학생 뭐 이런 거. 맞아. 그 윤리적으로는 좀 지탄을 받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처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원조 교제를 빼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슈가 베이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 막 이런 게 지금 어쨌든 대학생들을 나 중심으로 처음 알았어. 미국에 그렇게 성행을 한다고 하니.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의견을 내기가 힘드네. 왜냐면 남의 일인데 그 둘이 여성 남성이 각자 원하는 니드에 맞춰서 각자 합의가 돼서 돈이 그치, 오고 맞아. 갔던 어떤 케어와 서포트가 오고 갔던 후원이 오고 갔던 지네들이 좋아서 그렇게 만나서 그치. 성행위를 하든 데이트를 하든 살든 한다는데 거기에 뭐라 그래. 그렇지.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그쵸. 거잖아. 계약서 그치. 같이 계약 되는 관계인 거지.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를 할 수가 없지.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막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쁘게만 볼 수는 진짜 없을 것 같은 게 학비가 너무 비싸고 이런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멘토링이라든지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에 대한 조언까지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그들은 나름의 또 그 슈가 베이비를 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인터뷰를 보면. 그러니까 젊고 예쁘고 잘생길 때 많이 해야겠다. 옛날에 나 아는 분이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적으로 결혼은 2번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왜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 그럼 이제 그 양반이 나이가 들어서 가실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를 먹을 거잖아, 여자가. 그러면 어리고 젊은 그 돈으로. 남자와 또 결혼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부의 재분배가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실현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대부분의 모든 여성분들이 전 세계 막론하고 내가 20대 때는 또 내 또래에 그치. 뭐 오빠라도 그냥 뭐 몇 살 위 정말 같은 젊은이들끼리 막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건데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뭔가 그냥 다 맞춰줘야 되고 뭔가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 내 이 젊음을 희생하고 나의 야망을 이루어서 내가 나이를 먹었을 때 한 40 들어갔을 때 나와 같은 어린애들을 그때 가서 사귀리라 또는 그때 가서 잘 데리고 살리라 뭐 이러한 아주 큰 그림과 긴 계획을 세워야만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도 아닌 게 20대 여자나 20대 남자애들 중에 오히려 자기 또래 남자나 여자애들은 왠지 유치해서 싫고 그치. 좀 나이가 있어도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기는. 그치. 맞아 있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이 어려서 모르는 거야. 한번 겪고 나면 다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호기심이야, 호기심. 내 이것도 피드백을 다 들어봤지. 아, 진짜? 있어? 사례가? 아니, 실제로 있어. 판타지들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런 어린 여자들, 어린 남자들은 나보다 좀 더 배우고 그런 위치나 뭐 지식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다. 그런데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잖아. 그 다음에는 다시는 또 이렇게 그 정도 나이 되는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랑 사귀는 거가 겪어보니까 한 번이면 족한 거야. 근데 뭐 다 각자 자신의 선택이니까. 그래. 성향과 취향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분명히 같이 있어요. 뭐든지, 그치. 실제로 어릴 때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젊고 어렸을 때 그 추억들을 온전하게 갈 수 없는 희생을 치러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모든 걸 다 얻어서 이제 어린 20대 여자든 남자든 하게 될 때 솔직히 그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이러한 지위 명분과 돈 때문에 맞춰준다라는 불편한 현실이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그거는 그냥 아닌 척들 할 뿐이지만 불편한 진실이거든. 그러니까 선택은 모두 나 자신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치, 맞아. 뭐 진짜 성인들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야 뭐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냥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 예를 들면 학비라든지 막 이런 과도한 현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떠밀려서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좀 장치들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감정에 돈이 개입이 되는 순간 좀 뭔가 순수하지 않아 보이는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매매나 청소년 성매수나 이런 것들도 다 처벌하는 것 같고. 근데 뭐 슈가 베이비 이런 거는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니까 한다는 각자 알아서. 그렇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원조 교재 슈가 베이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좀 새로운 걸 알았고요. 슈가 베이비를 제대로 몰랐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 안녕.